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메뉴 중 필터 항목 안에 있는 잡다한 기능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편하게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쉬어가는 페이지구나 하고 마음 편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출발하시죠. 렛츠고! 에디터 몽키. 네, 포토샵을 실행시키시고요. 공유해드린 자동차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메뉴 필터에 보면 여기 메뉴 항목 필터 있죠? 여기 보면 아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할 건데 여기 보면 한글판이랑 배치가 약간 달라요. 그래가지고 한글판을 쓰시는 분들은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글판이랑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블러는 흐림 효과, 블러 갤러리가 흐림 효과 갤러리, 디스토트가 왜곡, 그리고 노이즈가 노이즈, 픽셀레이트가 픽셀화, 렌더가 렌더, 샤프니 선명 효과, 스타일라이즈가 스타일화, 비디오가 비디오, 아더가 기타입니다. 여기 항목들 보면 뭐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다 뭐지, 이걸 어떻게 익히지 라고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하는 것만 그냥 편하게 보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당장 쓰는 것들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블러입니다. 흐림 효과. 여기서는 핵심 블러 3가지만 알고 넘어갈게요. 가우시안 블러, 가우시안 흐림 효과입니다. 모션 블러, 한글판으로 동작 흐림 효과입니다. 레이디얼 블러, 한글판으로 방사형 흐림 효과. 우리가 이미 가장 많이 썼던 블러가 바로 가우시안 블러입니다. 그림자 만들 때도 썼고요. 포커스 날릴 때도 썼고, 또 뭉개지는 모든 것들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가우시안 블러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모션 블러, 동작 흐림 효과인데요. 모션 블러는 방향이 있는 움직임이 있는 사진에 블러를 줄 때 사용을 합니다. 사진에 적용을 시켜 볼게요. 가우시안 블러는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모션 블러, 동작 흐림 효과입니다. 컨트롤 J를 눌러야죠.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본에다가 실습을 할게요. 필터에 블러, 흐림 효과입니다. 모션 블러, 동작 흐림 효과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앵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앵글을 마우스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정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그죠? 위아래로 보이시죠? 앵글을 옆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0도 가까이 바꾸면 이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션이 있는 사진들에다가 사용할 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레이디얼 블러입니다. 블러에 보면 레이디얼 블러, 방사형 흐림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하시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얘는 방사형은 스핀 모드가 있고 줌 모드가 있습니다. 스핀 모드는 여기 옆에 모양 있죠? 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이에요. 양도 정할 수 있습니다. 세게, 약하게. 한번 살짝 적용해 볼게요. OK를 눌러보시면 이제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뽑고, 이번엔 줌을 한번 해볼게요. 블러에 레이디얼 블러 똑같이 하시고, 줌은 확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중간으로, 화면 중간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넣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확실히 확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되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줄 때 쓸 수가 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복구하시고, 다음은 블러 갤러리
라고 돼 있는 흐림 효과 갤러리를 한번 볼게요. 블러 갤러리는 갤러리라는 말이 붙듯이 블러들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 옵션 안에서 다 적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필드 블러 하시면 이렇게 블러 툴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각각의 블러들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블러 갤러리에 있던 모든 블러들이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한 개뿐만 아니라 다중의 블러들을 다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그럼 한 가지를 살펴보면 필드 블러는 말 그대로 그냥 블러예요. 그리고 이 아이리스 블러는 조리개 흐림 효과라고 하는 건데 여기 중앙을 놔두고 나머지를 얼마나 그 흐리게 만들 거냐를 정할 수 있어요. 여기 화면 안에서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점 범위를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러도 어느 정도 줄 건지를 이 화면 안에서 다 이렇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기울기예요. 기울기 흐림 효과인데요. 이렇게 기울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러를 범위를 여기 범위를 중간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제 뽀얘지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 블러도 한번 볼까요? 경로 흐림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경로를 이렇게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흐림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 경로에 따라서. 근데 경로가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면 마무리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동선을 그리고 싶을 때 만드는 게 패스 블러, 경로 흐림 효과. 그리고 스핀은 아까 그 우리 레이디얼 블러 할 때 했었죠? 그 회전. 그러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조금 더 범위나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정해줄 수 있다. 보면 블러 갤러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으면 그럼 블러에 있는 다른 기능들보다 그냥 블러 갤러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몇 개 부분은 그래요. 이런 식으로 스핀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블러 갤러리로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겠죠. 디테일하게 잡을 때.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우리가 가우시안 블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블러 갤러리에 있는 이 기능보다도 오히려 합성할 때는 그냥 일반 블러에 있는 가우시안 블러를 쓰실 일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블러 갤러리라고 해서 이런 기능도 있구나 라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디스토트, 왜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스는 변이, 핀치, 극좌표, 그리고 리플, 잔물결, 그리고 기울기, 그리고 스피어가 구형화, 그리고 돌리기, 그죠? 웨이브가 물결, 파형,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지그재그가 지그재그. 여기 한번 보시면 핀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나오고의 양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OK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왜곡돼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왜곡을 주는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돌아오시고 다른 것도 해볼게요. 리플, 잔물결이라고 했죠? 이렇게 물결이 생겨요. 오케이 해보시면 이렇게 잔물결이 쭉쭉 생긴다. 컨트롤 Z로 다시 돌아오시고 다른 것도 해볼게요. 기울기,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사진을 원하는 대로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누르시면 사진이 이렇게 기울어지죠. 컨트롤 Z 누르시고 그리고 스피어는 9겠죠? 9 이런 식으로 9 다른 거 이렇게 뒤틀어 주는 거죠. 돌리기, 웨이브는 파형이죠. 파형 이렇게 파형, 우리 음파 이렇게 되듯이 파형. 뭐 딴 거는 없네요. 디스토트는 이런 식이다. 여기 딱 보시면은 그 생각 들 수 있죠. 왜곡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도 쓰잘데기가 없네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찍은 사진을
저렇게 디스토트에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해서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음 노이즈 한번 설명해 볼게요. 노이즈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add noise, reduce noise. 노이즈 감소예요. 노이즈 추가라고 하면 아니 노이즈는 없애면 없앨수록 좋은 건데 왜 노이즈를 추가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왜 노이즈를 추가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노이즈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이런 노이즈가 생기냐면 빛이 없는 상황 안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다 이런 노이즈가 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카메라가 워낙 좋아져 가지고 밤에 빛이 없는 상황에서 찍어도 노이즈가 덜 끼고 만들어지지만 옛날에 찍었거나 아니면 지금도 만약에 카메라가 좀 안 좋거나 아니면 빛이 너무 없거나 하면 이런 노이즈가 무조건 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노이즈가 껴있는 배경에 어떤 거를 합성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합성하는 어떠한 소스가 노이즈가 안 껴있으면 이질감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리얼리티를 위해서 노이즈가 없는 거에 노이즈를 추가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노이즈 추가입니다. 그러면 노이즈 감소도 한번 볼까요? 노이즈 낀 거를 복사해 볼게요. 노이즈 10 집어넣었던 거를 레이어 복사한 다음에요. 위에 노이즈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리듀스 노이즈, 노이즈 감소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스트렝스를 10, 가장 세게 한 거예요. 칼라,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좀 빼고요. 샤픈이라고 하는 건 선명하게 하는 건데 선명한 게 너무 크면 이렇게 너무 쨍해지기 때문에 이 노이즈들도 쨍해지거든요. 그래서 노이즈들이 뭉개지게 하기 위해서 0으로 놔둘게요. OK를 누르시면 위에 이게 지금 노이즈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럼 눈을 가려 볼게요. 밑에 레이어는 노이즈가 껴있는 겁니다. 노이즈, 위에는 노이즈 감소. 노이즈 감소를 꺼보시면 노이즈가 확실히 노이즈 감소 효과를 통해서 노이즈가 확실히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대신 단점이 뭐죠? 차가 이 배경이 보면 뭉개져요. 노이즈 있는 거는 선명하잖아요. 차나 이런 게. 그런데 노이즈를 감소시키면서 어떻게 돼요? 뭉개버렸죠. 그래서 적당한 정도는 노이즈 감소를 쓰는 건 좋지만 너무 무리하게 노이즈 감소를 쓰게 되면 원본 자체가 뭉개져요. 노이즈 감소가 만능이었으면 더 좋은 카메라를 개발할 필요가 없었겠죠. 왜? 노이즈가 아무리 많이 껴도 그냥 노이즈 감소 한 번이면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그럴 일은 없다는 거. 포토샵의 노이즈 감소 효과는 노이즈가 많이 낀 사진을 노이즈 없애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노이즈를 약간 없애주는 정도의 기능만 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없애시고 컨트롤 J로 다시 하나 복사하시고 노이즈 됐고 픽셀레이트, 픽셀화라고 하는 걸 해볼게요. 픽셀화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픽셀처럼 만드는 거죠. 여기 보면 크리스탈라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정화라고 한글판에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수정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셀 크기를 키우면 완전 이미지가 망가지죠. 그죠? 적당히 하시면 오케이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픽셀화라고 하는 건 이 픽셀들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픽셀화 중에 우리가 많이 쓸만한 것들,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쓸만한 것들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모자이크라고 하는 건데 공유해드린 소스 중에 사슴이 하나 있을 거예요. 사슴 한번 하나 넣어볼게요. 그 인터뷰나 다른 거 보면은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모자이크 되어 있잖아요. 컨트롤 J로 얼굴 하나 딴 다음에 얘한테 모자이크를 걸어줄게요. 픽셀화에 모자이크 클릭하시고 보면 얼굴이 가려졌죠 이미. 얘 가리면 누군지 모르겠죠. 그죠? 사람 얼굴을 이렇게 가릴 때 사용하는 게 모자이크. 간만에 찾았다.
쓸만한 기능. 픽셀화의 모자이크. 이건 쓸만한 기능이에요. 다음은 렌더 한번 해볼게요. 렌더는 그게 뭐 없는데, 구름 같은 경우에 보면, 구름이라고 하니까 뭔가 막 구름을 만들 것 같지만 이상하죠. 그죠? 이상한 화면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런 건 그냥 쓰는 건 아니고, 오페시티를 좀 만약에 낮춰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낮춰볼게요. 약간 뭉게뭉게 구름처럼 되죠? 그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이 뭔가 이상하면 지우개 같은 걸로 쓱싹 지우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 또 딜리트 하시고, 나무를 한번 해볼게요.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빈 레이어예요. 빈 레이어에다가 필터에 렌더, 그리고 나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고를 수가 있어요. 나무의 종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OK를 누르시면 이 빈 레이어에 나무가 하나 생겨요. 컨트롤 T로 크기를 조절하시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색깔 조절하고, 톤 약간 조절하고 놔둘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까운 데다 말고 멀리 있는 데다가 채울 때 쓰는 용도로 쓰면 되게 좋겠죠. 컨트롤 J를 누르시고요. 이번엔 렌더에서 렌즈 플레어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볼게요. 제가 아트웍이나 이런 것 좀 할 때 많이 썼었는데, 렌즈 플레어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뭐가 떠요. 빛이 보이죠? 브라이트니스도 조절이 됩니다. 밝게. 태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 안에서 얘가 태양을 이렇게 놔두면, 이거 잔상 있죠? 태양을 렌즈가 바라봤을 때 생기는 이 빛의 이런 잔상까지도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방향을 조절하시고, 밝기도 조절하시고, 렌즈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놔두지 마시고 적당하게 놔두고 OK 누르시면 빛이 비치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렌더고요. 얘도 지우고 컨트롤 J를 눌러서 다시 복사. 다음은 샤픈. 샤픈은 흔들리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 사진들을 조금 더 흔들림을 줄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아까 노이즈 감소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노이즈가 약간 낀 거를 약간 줄이는 기능으로 쓸 때는 좋은데, 노이즈가 많이 낀 걸 얘로 이 기능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없애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샤픈도 약간 흔들린 걸 약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인 거지, 막 엄청 흔들린 걸 가지고 완전 선명하게 만든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샤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블러를 강제로 한번 넣어볼게요. 블러 들어간 거, 블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필터, 블러에 가우시안 2를 한번 넣어볼게요. 2 넣어보고, 그럼 원본이랑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럼 블러 들어간 걸 컨트롤 J를 눌러서 샤픈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샤픈,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스마트 샤픈이라고 하는 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양이 너무 많으면 너무 날카로워지니까 조금 줄일게요. 네, 이 정도. OK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게 샤픈을 건 거예요. 샤픈을 걸지 않았을 때 눈 꺼볼게요. 다 뭉개져 있죠? 뭉개진 거를 샤픈을 걸어서 선명하게 만든다 라는 거. 샤픈을 걸어서 선명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이거조차도 원본보다 선명하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찍을 때 잘 찍어야 네, 여러분들 찍을 때 잘 찍어야
편하다 라는 거 사진 찍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적이죠. 찍을 때 잘 찍어라. 그래야 고생을 안 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그래도 아무튼 샤픈 기능, 이렇게 약간의 흔들림이 들어간 거는 이렇게 샤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약간의 선명도인 거예요. 많이 흔들린 걸 너무 선명하게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거.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컨트롤 J로 다시 원본 복사하시고, 다음은 스타일라이즈예요. 스타일라이즈는 보면 확산, 엠보스, 익스트루드, 파인드 엣지, 뭐 오일 페인트 쭉쭉쭉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디퓨즈는 확산이란 뜻이에요. 다크만 확산되는 것도 있고, 라이트만 확산되는 것도 있고, 노멀 확산하면은 지글지글 하면서 이제 확산이 됩니다. 크게 쓸만한 기능은 당장은 아닌 것 같죠? 엠보스라고 하는 거는 양각을 의미해요. 우리가 뭐 조각이라든가 뭐 하는 거 보면은 양각, 음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양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걸 언제 쓰죠? 이렇게 되지만 그냥은 못 쓰겠죠. 그죠? 그냥은 못 써요. 그렇지만 이제는 브랜딩 모드 이런 거랑 합쳐가지고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칼라번 이런 느낌도 괜찮고, 뭐 하드믹스 이런 느낌도 괜찮죠. 그래서 이런 거랑 섞어가지고 그냥 하드믹스 하면 이대로 쓰냐, 강도를 오페시티로 약간 낮추면서 조절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조절해가지고 쓸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삭제하시고 다시 원본 컨트롤 J로 복사. 이번엔 스타일라이즈의 익스트루드, 돌출이란 뜻이에요. 돌출. 말 그대로 누르면 타입 블록 되어있죠. 그럼 블록 형태로 몇 개의 픽셀의 사이즈로 튀어나올 거냐 라는 얘기예요. 누르시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컨트롤 Z 누르시고, 다음 파인드 엣지는 뭐 엣지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다른 거랑 막 섞어가지고 쓸 수 있겠죠. 블렌딩 모드랑 같이. 다큰도 괜찮네요. 그죠? 이런 거랑 이런 느낌 섞어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오일 페인트. 오일 페인트는 유화예요. 유화처럼 그린다 라는 거. 컨트롤 Z 눌러서 또 다시 원본. 그리고 타일은 타일 형태. 뭐 나오면 타일처럼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컨트롤 Z. 그리고 트레이서 나오는 게 이제 윤곽선 추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 윤곽선. 얘도 뭔가 브랜딩 모드나 아니면 다른 거 오페시티 조절해 가지고 쓸 수 있겠죠. 마지막 윈드, 바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스크래치 그은 듯한 느낌이 납니다. 벌써 필터 다 했네요. 뭐 다른 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필터의 아랫부분 기본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걸로는 블러, 노이즈, 샤픈, 뭐 모자이크 이 정도일 건데요. 다른 쓸모없어 보이는 기능들은 저런 기능들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 쓸 수도 있지만 나중에 뭐 아트웍이라던가 독특한 사진이나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저 쓸데없어 보이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것들은 나중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실 때 익히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